네, 이슈 플로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마지막에도 또 뜨거운 이슈들은 시장에 존재를 하죠. 그래서 오늘도 이 두 분과 함께 해석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전망, 종목까지 가보겠습니다. 자,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진환 전문가 그리고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의 손여로 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세 가지 이슈는 바로 이겁니다. 공개해 주시죠. 자, 비트코인과 관련된 얘기가 다시 한번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거기에 내년에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들어도 궁금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부터 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현물 ETF가 드디어 승인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 분기점에 도달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우선 우리 김진환 전문가께서는 어떻게 한 줄 평 주십니까? 네, 현물 ETF는 승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높다. 그리고 손여로 팀장은요? 네, 고수들의 영역이라고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수들의 영역이요. 자, 그러면 우선 전문가님부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인 가능성이 높다. 호재 같이 들리는데요. 네. 네. 뭐 이전에도 원래 12월 중에도 결과가 나올 거라고 했는데 조금 미뤄지고 있습니다. 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이제 다음 달 10일 이전에 이제 요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권에 대해서 허가를 내릴 수 있다. 이제 이런 기사가 오늘 나왔습니다. 원래 블룸버그에서는 26일 날, 현지 시간 26일 날 나온 건데요. 뭐 지난번에도 12월 달에 있을 때도 추가 자료를 좀 요청을 했었습니다. 요 비트코인의 현물 ETF에 대해서 그래서 그때도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할 정도면은 이게 확실하게 이게 승인 가능성이 높다라는 어떤 시장의 그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때도 저희 관련주죠. 우리기술투자 같은 위지트 이런 종목들이 좀 상승이 나오고 비트코인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인데요. 아시다시피 이 비트코인 그 현물 ETF 승인 관련해서 지금 비트코인도 지금 많이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반감기도 좀 있고 해서 여러 가지 호재로 상승 중이긴 한데요. 근데 이 관련주는 좀 비트코인이 시세가 갑자기 급등을 하던가 아니면 네. 이런 승인 관련 뉴스가 나오면 좀 반응하는 조금 그런 트레이딩 영역입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에는 좋은 호재성 기사가 나온 다음에 갭 상승한 다음에 좀 하락하는 경우도 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기술투자 대표주이죠. 그래서 이 업비트 관련주로 분류되어 있는데 이 관련주 투자는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1월 10일 전후로 이제 요 결과가 나올 거라고 하는데 이번엔 승인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 일정 관련해서 좀 그 전후라고 하니까 1월 한 초쯤에 요거 기대감 보시고 단기적으로 급등 정도 어떤 뉴스에 따른 그런 전략으로 접근하시는 걸로 좀 좋아 보입니다. 그럼 이제 제가 알기로는 1월 10일인 걸로 10일 안에 결정을 내야 되는 맞습니다.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날이 되기 전까지만 딱 관리를 해보고 그다음부터 매매는 안 하는 걸로. 근데 이게 비트코인의 어떤 시세 갑자기 5% 10% 또 급등을 하면은 또 우리기술투자나 관련 T-사이언티픽, 위지트 이런 종목들이 좀 상승을 합니다. A티넘 인베스트먼트까지.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어떤 뉴스에 따른 급등이 나오는 그렇죠.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저점 다진다 싶으면 사두시고 급등하면 그냥 매도하시고 이런 어떤 트레이딩적인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약간 그런 레드라인은 정해놓고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자, 다음은 손여로 팀장이십니다. 아까 전에 전문가님께서도 약간 그런 트레이딩의 영역이다. 뭔가 고수들의 영역이다. 이런 것도 같은 말인 것 같은데 좀 자세히 들어볼게요.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전문가님 말씀에 굉장히 공감을 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도 비트코인을 굉장히 좋아하고 있고 비트코인에서 파생된 CBDC나 STO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트코인을 화폐로 볼 것인가 이 부분은 확실하게 좀 안정성이 좀 보장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이제 시세의 안정성입니다. 그 다음에 꾸준하게 우리가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보안을 담당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비트코인이 일간 변동성이 3% 이상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 유통량 같은 경우도 사실 저도 위메이드랑 그 위믹스를 공격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보완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근데 유통량을
정말 투명하게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정말 대체하기가 어렵다. 달러를 아직 대체하기 어렵다라고 하고 있고 이 기축통을 갖고 있는 국가들도 이 비트코인이랑 암호화폐한테 이 주권을 빼앗기지 않게 저도 이번 STO 공부하면서 이제 어르신 이제 선배님께 듣고 깜짝 놀랐는데 저는 이제 어리고 비트코인을 좋아하는 쪽이잖아요. 그러면은 비트코인이 정말 달러나 뭐 유로 이런 것들 대체해서 우리가 환차익, 환차손 없이 해외 거래할 때도 편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들고 갔었는데 이제 선배님 어르신 분들도 다르더라고. 이제 정부 입장, 나라 입장에서는 그 통화가 우리들의 패권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달러로 유가도 결제하고 석유도 결제하면서 우리가 이 패권 국가의 위치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한테 뺏기면 우리나라의 위상이 떨어진다.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 등이 CBDC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시세들이 좋지만 아직은 제가 그 화폐들이 일간 변동성, 안전하다 이런 생각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그 변동성을 이용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 STO가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증권사가 이제 보증을 해주기 때문이죠. 비트코인은 정말 개인 대 개인이 하고 있지만 CBDC는 그 나라 정부가 보증을 하고 그다음 STO 같은 경우는 이 증권사가 보증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실적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저도 전문가님 말씀해주신 우리기술투자, 위지트, 에이티넘 인베스트 이런 종목들 정말 좋아하고 매매 잘하신 분들은 매매를 하셔도 되는데 사실 우리기술투자 빼고는 시가총액이 1,000억 원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다. 그 다음에 수급동에 보더라도 외국인이 사고 있다고 하더라도 저게 정말 외국인인지 아니면 검은머리 외국인인지 이 부분은 모르기 때문에 정말 투자 영역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뉴스가 나온 게 있는데 STO가 현재 이제 내년 4월까지 시스템을 만든다는 뉴스가 있었고, 그 다음에 뭐 갤럭시아 머니터리, 하나증권, IT센 이런 기업들 실질적인 STO 사업을 진행을 한다고 하고 있고, STO 시장이 2022년 기준으로 3천억 달러라고 합니다. 이제 상품들의 가치가. 그 다음에 우리 돈 하면은 370조 원. 그 다음에 2030년까지는 4에서 5조 달러. 하나로 5,200조, 6,500조 원이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것들을 좀 이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로봇이랑 2차 전지처럼 실적이 나오기 전에는 굉장히 세게 불러요. 그러다가 이제 로봇도 매출액 증가하고 있고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은 순위까지 전환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사실 시장 규모에 대한 비유가 잘 안 나옵니다. 조심스러운 거죠. 그래서 STO도 이렇게 시장 전망에 대한 뉴스가 부지기수로 나온다는 거는 매매 관점 접근해야 될 시기다. 그러다 이제 정말 1호를 넘어서 10호, 20호 STO 시스템 나와서 정말 우리가 온라인 투자계약 증권 하면서 실적 찍히고 나면은 그때는 이제 밸류에이션의 관점을 접근할 수 있을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이제 변수들이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두 분 모두 다 이 비트코인 ETF에 대한 이슈는 매매의 영역이다라고 좀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이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시장에서는 금리가 인하될 거라는 그런 가능성이 많고 뭐 6번 내린다라고 또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현재 75% 확률로 3월에 내린다라고 패드워치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제 여기에 대한 수혜 측면에서 자동차를 어떻게 봐야 될까가 되겠습니다. 우리 김진환 전문가께서는 한 줄 평 하신다면요? 네, 금리 호재보다 더 기대되는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말했던 거에 플러스 알파가 또 있다라는 거고요. 손현우 팀장은요? 네, 걱정은 그때 가서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손현우 팀장께 궁금한데 어떤 걱정을 그때 가서 해야 되는 겁니까? 우선은 이제 전문가들이 너무 긍정적이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자동차 저번에 이야기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에서 금리를 3번 내린다. 이것도 되게 구체가 됐고 뉴스를 보니까 저도 3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 90%, 그다음 0.25bp 금리 인하 가능성이 76%. 이제 예전에 우리가 처음 나왔을 때는 하반기에 금리 인하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점점 더 구체화되면서 뭐 7월이니 5월이니 하다가 3월에 90%면 진짜 금리 인하 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FOMC 하자마자 내릴 거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게 현재 5.5%인데 25pp씩 3번 내리면 4.7 정도 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미국의 기준금리 제일 잘 따라갑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정도까지 내려오겠구나라고 하는데 이 10년물 국채금리가 서너 달 전에는 4.7%였어요.
근데 지금 4.4% 갔다가 4.1% 갔다가 오늘 종가 보니까 3.8%였습니다. 그러면은 1.7% 내려간다는 건데 세 번에 1.7 이제 0.5%씩 막 내릴 수도 있고 아니면 쪼개서 그렇죠. 5번, 6번에 1.7% 내릴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좀 단기적인 차익 실현의 재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돼요. 아 누가 뭐래도 투자는 기대에 사서 결과에 파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다 기대하고 있잖아요.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은 자금 조달이 쉬워지면서 성장주들이 강세를 보일 거다. 그럼 그 성장주들이 뭐가 있냐? 뭐 완성차, 반도체, 2차전지, 제약바이오. 2차전지 제약은 굉장히 시세가 좋습니다. 수급도 좋고요. 네. 그럼 그들은 뭘 기다리고 있을까요? 기준금리 인하 따당 하면은 더 살까요? 저 팔 것 같은데요? 심지어 이제 제약바이오 이야기를 뒤에서 살짝 드릴 건데 제약바이오는 일정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일정이 이제 일주일 안팎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일정주 매매를 하신 분들 중에서 매매를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매매 텀을 한 3일 둬요. 3일 전에 판다는 거죠. 네. 근데 매매를 못 하시는 분들, 뉴스를 체크 못 하시는 분들 코앞까지 혹시라도 행사 전에 윤곽이 나와버리면 매도가 미리 나와버리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수급 동향을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판다든가 개인 투자자가 산다든가 이런 걸 체크해야 되는데 제가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초를 치고 싶지 않은데 개인들이 접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 추세가 꺾이지 않았지만 주의를? 추세가 꺾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감수를 해야 된다고 판단되고 있고 지금 우리 나누는 게 완성차인데 와 현대 기아가 실적이 엄청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뉴스가 또 나왔어요. 기아가 12월 달에도 엄청난 실적이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완성차에서 자동차 부품까지도 낙수 효과가 나오고 있는데 현대차 기아가 2월에 피크 나오고 3월에 정말 피크 기록했네. 주장차 이제 고점 대비 30% 이상 빠졌습니다. 근데 업종퍼가 12인데 막 현대랑 기아가 현재퍼가 6이고 12개월 선행퍼가 4예요. 그럼 저게 저평가인 게 너무 잘 보여요. 근데 언제 살까? 이 눈치 싸움을 엄청 하고 있다가 그렇죠. 한 2주, 3주 전부터 사고 있다가 뭐 기아가 작년보다 실적이 20% 이상 나올 거니까 배당을 작년에 5% 줬으면은 올해 6%, 7% 줄 것이다. 이게 리포트에도 나오면서 네. 기아에 엄청나게 들어왔죠. 그 다음에 이제 현대차가 뒤따라붙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제가 현대차랑 기아를 보니까 현대차는 이제 기아랑 키를 맞추는 거죠. 일본 보시면 기아가 튀어나갔어요. 현대차가 천천히 따라오다가 기아가 너무 올라가니까 이제 현대차가 따라붙는 모습. 현대차는 오늘까지도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들어오고 있고 기아는 오늘 웬 순매도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뭐 오늘부터 쭉 나올지 오늘 하루만 나오고 다시 날지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완성차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던 게 중고차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중고차 가격이 많이 안 좋고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가 잘 팔리고 하이브리드가 잘 팔리는 건 맞는데 성장폭은 줄어들고 있다. 고점은 누가 언제 얼마에 잡을지 모르는데 그거는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완성차 부품주들은 그때 만약에 추세 꺾이면 그때 대응하시면 늦지 않을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잘 팔리고 있는 게 전기차나 뭐 2차 전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으로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완성차에 준하는 걸로만 보시는 겁니까? 저는 사실 2차 전지에 좀 낙수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네, 되는데 네. 2차 전지 조금 그 뉴스에 약간 수급이 네. 많이 좀 변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네. 뭐 중고에서 히토를 잠근다. 그 포스코 퓨처는 오히려 반사 수익이거든요. 근데 에코프로비엠이 삼성 SD랑 수주를 하다 보니까 에코프로비엠이 빵 떴다가 요즘 포스코 뉴스 엄청 나오잖아요. 그렇죠. 뭐 아르헨티나 간다. 예. 뭐 리튬 소재 부품 국산한다. 그러면 이제 안정성은 포스코인데 에코프로비엠이 뉴스를 몰고 다니니까 에코프로비엠 갔다가 포스코로 이제 순환매가 도는데 확실하게 2차 전지는 좀 그 뉴스에 좀 투자분들 투심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김진환 전문가인데요. 금리 호재보다 더 기대되는 것이 있다. 좀 자세히 들어볼게요. 네, 바로 이렇게 실적 이슈하고 이제 내년에도 기대감, 또 내년에도 또 실적이 또 좋을 전망이고요. 그리고 이제 수급까지 이렇게 삼박자가 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보니까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사상 최고가인 102,000원 거의 근처까지 와 있네요. 지금 차트를 봤거든요. 근데 지금 수급을 보시면은 외인하고 기관이 동반 매수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11월, 12월에 동반 매수는 아니고 이렇게 왔다가 외인이 좀 사면은 기관이 팔고 뭐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외인하고 기관이 순매수 들어오는데 기아 같은 경우는 12월 들어서는 거의 동반 순매수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지난 말부터 그랬는데 이러한 외인하고 기관이 이렇게 순매수 들어오는 그런 종목들은 결국에는 뭐 그 이후에 몇 달 뒤에 또 이제 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기아차랑 현대차 같은 그런 완성차 업체가 가면 부품주도 이제 그 뒤에 이제
후발로 이제 갑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화신, 뭐 서현이와 뭐 SL, 뭐 성화이텍 이런 많은 그 자동차 부품들도 잘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선은 현대차랑 기아에 대한 외인하고 기관의 어떤 수급. 근데 이것이 그러니까 수급이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보니까 실적이 너무 좋습니다. 3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았는데 지금 보니까 유럽 시장에서 자동차 그 점유율이 상당히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랑 기아 합산 11월 판매 증가율이 6%입니다. 근데 이것은 지금 시장 성장률을 초과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완성차 업체들은 그 성장률이 되게 저조한데 현대차만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근데 그 판매 호조의 그 이유를 보니까 네. EV6나 EV9 같은 그런 그 전기차, 특히 기아차죠. 이쪽이 좀 기여도가 상당히 좀 큽니다. 그래서 기아차의 이 상승이 현대차보다 좀 더 강한 그 이유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유럽 자동차 판매가 6% 증가했는데 이제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등지에서 이렇게 10%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근데 이번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뭐 내년에도 계속 좋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의 성장성이 지속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이제 2024년도에는 이제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많이 이제 팔릴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하이브리드 차가 수익성이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 또한 그러니까 내년을 보고 그러니까 외인하고 기관이 좀 사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전기차 공장, 현대차의 전기차 공장이 이제 가동을 시작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그 전에 나왔었죠. 유럽 판매량은 뭐 이번에 나온 거고 미국에서 지금 판매량 거의 1분기에서 3분기까지 전기차 판매량만 지금 2위입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 그래서 전기차도 좋은데 제너시스 고급차도 지금 잘 팔리고 있고 여기 이제 수익성이 좋은 하이브리드 차량까지. 그러니까 지금 현대차랑 기아는 너무 지금 너무 좋아서 이거 좀 불안하기도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고요. 금리 인하에 따른 소비 기대감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금리 인하가 내년부터 뭐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 그리고 또 신차 모멘텀까지 있습니다. 뭐 EV3랑 EV4도 이제 뭐 내년에 또 이제 출시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페이스리프트 모델도 EV6도 있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기대감으로 자동차 부품, 자동차 섹터도 좀 괜찮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입니다. 균형을 맞춘다라는 입장에서 노조 문제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런 것들은 또 큰 악재가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미국도 워낙에 노조 이런 게 한번 있었어가지고. 근데 뭐 이런 어떤 악재를 조금 다 덮어버리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미래 기대감이.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또 이제, 단기적으로 또 JP모건 헬스케어, JP모건 헬스케어가 아니라 CES 제가 많이 하도 그 얘기를 해가지고. 네, 맞습니다. CES 자율주행. 그래서 자율주행 제가 얘기 많이 드렸습니다. 모트렉스랑 현대 오토에버 얘기 드렸는데 뭐 좋은 모습인데 저는 그래서 자동차 부품 쪽에 이제 모트렉스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율주행 섹터도 내년에 어떤 기대감이 있습니다. 아직 지금 자율주행 단계가 지금 3단계도 지금 우려나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오히려 뭐 3단계나 4단계에 대한 어떤 발전 기대감이 있으니까 그런 쪽도 같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뭐 테슬라도 4분기에 판매량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하니까 뭐 하이브리드 전기차에 대한 판매 앞으로 좀 기대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보겠습니다. 지금 내년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는데요. 우선 전문가님께서는 한 줄 평 내신다면요? 당장은 1분기까지 맑음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당장은 1분기. 팀장님은요? 네, 팔았다 샀다 하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팔았다 샀다. 자, 우선은 당장 1분기가 좀 더 궁금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문가님? 예. 우선은 그러니까 작년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 증권사의 전망이란 게 그 전에 말에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도 보니까 기사를 제가 찾아봤더니 내년 전망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상고 하조도 있고 상저하고도 있습니다. 되게 엇갈리는데 제가 작년에 저는 혼자서 생각했는데 상고하고를 봤거든요. 상고하고? 네, 계속해서 좋을 것 같다고 저는 봤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그때 증시 전망은 다 막 상저하고였고, 뭐, 근데 그런 기사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뭐 증권사를 디스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증권사의 전망은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이 연말 분위기 보고 좀 내시는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저희가 내년 하반기까지 많이 먼데 그런 것까지 저희가 보고 투자하기보다는 내년 한 상반기 정도까지 그리고 좀 짧게는 1분기 정도까지만 보자 뭐 이런 좀 생각인데요.
네, 뭐 지금 연말에 12월 말 지금 지난주부터 해서 상당히 뭐 수급도 좋고 12월부터 좋았습니다. 외인하고 기관의 이러한 수급은 제가 봤을 때는 내년 초까지의 어떤 기대감으로 지금 들어오는 모습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도 뭐 연준의 금리 인하가 내년 빠르면 3월부터 뭐 거의 이제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그 유동성 장세가 좀 시작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많이 뭐 과열된 측면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S&P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고점을 거의 0.23% 정도 앞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고점에 대한 그런 저희 어떤 경고 같은 것들은 당연히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기관하고 외인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 자금이 단기로 단타하고 빠질 자금인가? 이렇게 반문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선은 3분기까지는 괜찮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데이터를 말씀드리면 S&P 같은 경우에 8주 연속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8주 연속 상승한 다음에 그 다음 2, 3개월 동안은 지속적으로 강세장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 물론 뭐 주가란 것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우상향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좀 올라갔다가 빠지다 하는데 저는 상승장에서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상승, 하락, 상승. 그러니까 한마디로 상승이 길고 하락은 짧은 식으로 네.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그 단계적 우상향을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굳이 이렇게 금리 인하가 이제 뭐 고금리가 이제 거의 끝나는 그런 상황에서 굳이 너무 좀 이렇게 위기감을 보기보다는 그래도 좀 중기적인 어떤 우상향을 보시면서 뭐 증시에 접근하시는 전략이 좀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섹터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네. 제약바이오와 반도체 쪽 저는 많이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시는 것이 어떤가 합니다. 네, 조금 더 적극적인 관점에서 2024년을 준비해보자 또 얘기하셨고요. 자, 팀장님께서는 팔았다 샀다 이렇게 이건 무슨 내용을 함의합니까? 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상고하고라고 상고하고 야, 이거 쉽지 않죠. 네, 쉽지 않은 거예요. 제가 하려고 그랬는데 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기준금리 인하된다고 하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뉴스들이 단기 차익에 재료는 되더라도 추세는 꺾지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 일단은 전문가분들의 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월가, 그 다음에 국내 증권사도 이제 전문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낙관을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 비관을 말씀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뉴욕 시장에서는 이제 나이키가 실적 추정치를 낮추면서 경기 침체로 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 있는데 저는 사실 IMF 또 이제 아버지가 겪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버블닷컴이라든가 그 다음에 리먼 브라더스가 이런 거 저는 잘 모르고 저 브렉시트 세대거든요. 네. 브렉시트 이후에 있었기 때문에 네. 어떤 정말 힘든 경계 그런 거를 잘 겪어보지 못했지만 이제 경제 전문가분들 말씀하시면 아무리 이런 통화 정책이나 경제 정책을 한다고 해서 경기가 이렇게 V자로 가진 않는다. 맞아요. 완만하죠. 침체가 이제 그들이 통화 정책, 경기 정책을 하는 거는 이 경기 침체를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고 경기 침체 시즌을 줄이려고 하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 뭐 경기 침체 뭐 3년에서 뭐 2년, 1년으로 줄이려고 이게 정부 정책을 하는 건데 저는 6개월에서 1년의 경기 침체는 좀 견뎌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 있는데 내수 소비 보면 사실 침체가 왔거든요. 그래서 뭐 나이키도 실적 떨어지고 있고 우리 소비주 기대 많이 하고 있는데 정말 몇몇 기업들 말고는 이제 섬유나 이런 기업들이 실적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경기 침체라는 단어를 아무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지만 견디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죠.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이미 왔다고 생각합니다. 기준금리 인하가 단기적인 제로 소멸은 될지언정 우상향 꾸준히 할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시청자분들께서는 주요 몇 가지 이슈만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FOMC 회의 결과 기준금리, 그 다음에 미국 대선, 러시아 대선, 그 다음에 지정학적 리스크, 그 다음에 폴란드 대선, 일본 통화 정책. 근데 뉴스 살펴보시면은 이제 푸틴 대통령이 할 거다. 그 다음에 뭐 트럼프 대통령 재선 나오냐 못 나오냐. 뭐 바이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은 뭐 중국이랑 또 관세 어쩌고 할 거다 이런 뉴스 다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그 뉴스들이 저는 사실 제일 좀 무서운 게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게 조금 조정을 많이 줄 것 같아요. 근데 요즘 헤일리가 많이 치고 올라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제 결과 나와야 되고 우리는 그거에 따른 시장의 움직임을 이용을 하면 된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제약바이오 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말씀하신. 네, 근데 개인 투자분들 접근하고 있으니까 매매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섹터는요? 저는 반도체, 2차 전지, 로봇, 의료 AI, 의료기기, AI 소프트웨어인데 로봇이랑 의료 AI, 의료기기, AI 소프트웨어가 기술적 위치가 상당히 좋으니까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뭔가 기대했던 그런 섹터들을 또 다시 한번 언급을 해주시니까 확신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이슈 플로우 토마토 투자클럽 김진환 전문가 그리고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의 손여로 팀장이었습니다.